척천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지총론이에요. 오늘 9번째 강의예요. 근데 원문이 이렇게 참 많아요. 길고. 음양 순역지설은 납서서부터 나왔다. 첫째 원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행은 단순히 왕상효수사로만 풀면 된다. 음양순역은 어디만 가지고 있다? 연간에 대운 풀 때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가 천복지제인가요? 천복지제. 반드시 천간과 지지는 덮어주고 실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물론 논하지 마라. 유근무근 뿌리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도와주기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천간일기인가요? 천간일기, 천전일기. 그럼 불가사.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지제, 지덕막지제. 지지의 덕이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천전이 일기가 쫙 있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지전산물이겠죠? 그런 땐 또, 천간이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체계적으로 쫙쫙 나와 있어요. 천간지지, 천간지지에서요. 지전산물이죠. 근데 불가사, 천도가 막지용,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지에 있더라도. 민묘진, 해묘미, 이런 것이 했을 때. 갑경을신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천간 지지했고, 또 다시 지난번 강의였나요? 천간이 또 나오겠죠. 뭐라고? 음승이네요. 그럼 양승이 지나갔네요. 벌써요. 양승. 양의 자리를 타면 양기가 창하니 대우는 순수한 곳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이 먼저 나와야죠. 여기 있네요. 양승, 양기창. 양의 자리를 타면은 양기가 창상해지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곳으로 대운이 흘러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음승음이하죠. 음기운이 성해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돌라서 대운이 밝은 곳으로, 형통한 곳으로 가야만 된다 라는 것이죠. 음양을 얘기했죠. 이게요. 오늘이 이제 이걸 공부할 거예요.
지지가 천간을 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천간이 쇠하면은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충하는 건 어디서요? 지지에서 충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다. 두렵다. 라는 것이죠. 네. 무슨 소린고 하니 간단히 나와 있어요. 임시와 지생천자란 뭐냐? 마치 갑자, 병인, 정명, 을사, 무호, 임신, 계유, 을의 경신, 신축이 그렇다. 일주가 생하기를 어디서 생하냐? 생하지 부득 원령, 원령에서 얻지를 못해서 생하면 주중에서도 또한 조그만 도움이 있어야 된다. 방부. 그러면 그 쓰임은 뭐냐? 일주와 인성이 쓰여야 한다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이죠. 일주와 인성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면 뿌리가 뽑힌다. 밝은 생기절이 생하는 기미가 끊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화, 화가 됨이 가장 중요하다. 무겁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일주가 득시당령했나 혹 연시에서 개복록, 연과 시에서 녹을 만났을 노광을 만나면 혹 천간에서 비겁이 중첩이 된다든지 혹 관성이 쇠약해요. 그럼 결국은 일주가 강해지죠. 예, 그러면 반대로 꺼린다. 인수지설, 인수가 설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죠. 뭐가 꺼리냐? 관성이 쇠했을 때 꺼린다는 거예요. 왜요? 관인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례명조에 이게 나와요. 예. 관성이 쇠하면 인성의 설을 꺼린다 라는 것이죠. 즉 불파, 충파의. 그러나 어디에요? 이건 이렇게 끓이고요. 즉 그렇다고 해서 두렵지는 않다. 충하고 파하는 것은 또 두렵지는 않대요.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주의 기세를 보고서 왕상자, 희충, 왕하고 상해, 도울상자에 이거 서로상자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도울상자예요. 재상할 때 이걸 쓰잖아요. 재상은 임금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울상자예요. 네, 왕상이란. 그래서 휴수자는 파충, 네, 희충과 파충. 비록 일주로서 논하지만 세운 역시 충해도 그와 마찬가지다. 세운이 와서 충을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된다. 두 번째 명조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주 사례 명조가 또 두 개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자, 볼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명제예요. 자, 무인, 무진, 병인, 병신. 이거 가만히 꼴세를 보면 식신이 강하죠. 네, 식신이 강하죠. 그러나 인성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다 진월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진, 인해서 용신은 뭘로 쓴다? 신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 왜? 목체, 금토용이니까 라는 것이죠. 격은 식신격이에요. 재성과 관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식신격에. 원래 식신격에 상신은 못 가요. 일단 식신격의 조건은 일주에 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인목은 일주의 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이건 생해주는 거지 뿌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 일주의 근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을 해요. 식신격에서. 그리고 식신격은 상신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식신격은 재성이죠. 재성이 있다고 봐야죠. 재성이란 곧 하극, 식신생장이 하극금, 구신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구신은 없죠. 그런데 상신은 여기 있네요. 비견이 하나 있어요. 상신은 있어요. 상신은 있어요. 그래서 구신은 없고 상신은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무게중심론으로 다뤄보면
오히려 이거 보세요. 이 상신대운에는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운도 보니까요, 치운놈에서 예. 상신운에는 오히려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운도 괜찮을 텐데요. 근데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 운이 안 좋냐면, 용신을 이 금, 순수하게 이 금을 보니까 지지에만 있어요. 천간은 물론 토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용신을 금으로 보고 토로 시신을 보면 이 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간으로 또 경신금이 들어오죠. 저는 이렇게 금토용을 해서 이걸 빨갛게 해놨지만, 이건 역시 병화가 있어서, 식신이 있어서, 비겁이 있어서, 비견이죠. 이게 재성이 들어오면 깨지죠. 병신합을 한다든지 병경극을 한다든지. 용신을 잡아놓고도 딱 용신이 못하라는 거 결론을 보시면 안 돼요. 대운을 봐야 돼요. 그럼 이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사주가 되죠. 별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오미 에서 개도를 하고 있어서 절각이 된 사주죠. 그래서 경신금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경신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운을 보면. 자,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화인수. 네, 그래서 생후계춘. 맞아요. 인기유효. 네, 맞아요. 인성의 기운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식신격은 인성에 여유 있는 거를 별로 반갑지 않죠. 일단 유군이 필요하죠. 유군. 무연봉 갑인해서, 즉 태과에 지나치다. 목철하는 거죠. 목이 과하다. 비록 토가 당령을 했다 치더라도 갱견, 목이 더욱 단단하다. 그 이유는 뭔 소리예요? 계춘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희기, 인신봉충에 이 신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 목이 채니까 반긴다는 거죠. 반긴다. 저 신금이 충하는 것을 반긴다. 재성득용, 재성을 용신으로 하겠다는 거죠. 용신으로. 재하면 이건 차례제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라고 해서 부사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꺼리는 것, 비견 개도, 비견이 개도하고 있죠. 그래서 충지, 무력, 충하에서 힘이 없는데 조년운이 남방운으로 흘러. 맞아요. 남방운으로 흘러. 기도 이상. 이 기도,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게 이상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용신은 용신이니까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절각이 되는 바람에 안 되는 것이죠. 절각 때문이죠. 무력한 경신금이 들어오니까 기도 이상이 되죠. 임신 계유 20년. 정확해요. 임신 계유 20년에 방충, 인목, 도와준다. 인목을 충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극과 비견, 비견도 또 제거하고요. 그래서 창업 흥가, 창업을 해갖고 이 창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창자 안 씁니다. 중국에서 쓰는 거죠. 흥가하고 차는 위, 승, 인성을 딱 타고서 재성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식신격 재관용이에요. 그런데 이 철조 선생은 그러냐, 인성이 강하니까 재성과 관성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한마디 말씀드렸겠죠. 이 명조의 용신은 시지 신금이다. 용신을 정하고 그 용신의 강약을 살펴서 시신을 정한다. 용신이 약함으로 토성을 희신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 대운을 살펴 이 삼순대운까지는 굴곡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간으로 들어오는 기, 경신, 용신 오행이지만 그러나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 화운으로 비거분이기 때문이다. 기도 이상의 삶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죠. 네. 기도 이상이에요. 이후 사순대원부터 20년간은 호운이었을 것이며 육순이 갑술대원에 월조를 천국지충에 하여 벌어놨던 재산 절반은 날아갔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육순대운이면 반드시 월주와 천국지충운이 오게 되었는데 이때가 그 명주의 호불호의 운명을 정리하는 대운이 된다. 저도 육순대운에 아주 사업한답시고 했다가 아주 그냥 재산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죠. 육순대운이 아주 무서워요. 무난히 넘어가면 되는데 대개 보면 육순대운을 그래서 옛날서부터 환갑잔치를 해줬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육순을요. 자, 사례명절을 봅시다. 39번이면 오늘 할 거고요. 이상하게 39번이 뜨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건 38번이죠. 네. 아이고. 여기다 뭐가 이상이 있었네요. 네. 엔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이때가 최고 좋았죠. 이것도 제가 이 컴퓨터에서 알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네. 이때 좀 좋았다, 이때 나빴다. 5년 좋았다, 5년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20년이에요. 요 갑술되면 되면 끝나죠, 이 사주는. 네. 식신격. 예, 이 사주예요. 자, 보십시다. 이걸 제가 저 책에서 저 밑에 제가 격국론은 자평진전은 없앴어요. 왜냐? 이건 이 사주는 제가 식신격으로 또 똑같이 해놨었는데 식신격이 아니죠. 이 사주는요. 편인격이죠. 네, 편인격. 편인격이죠. 왜? 간목이 투출했으니까 인목이 여기 있고요. 그냥 목체예요. 그런데 이 금을 못 쓴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프로그램도 역시 그렇게 짜 있고요. 그래서 편인격에 편관용을 써요. 왜냐하면 불가가 돼서 그래요. 목체 금토가 불가가 되면서 이거 신진수국을 하고요. 금토가 되고 이 인목을 신금을 못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쓰니까 토 다음에 금토 다음에 뭐예요? 화, 목, 수 이렇게 되죠. 이거 셋 중에 골라 쓰면 되죠. 네. 화는 약해서 못 쓰고요. 목수로 다 흘러야 되겠죠. 네. 자, 올리겠습니다. 자하 인수했어요. 역시 제 계층이고요. 인수, 미상구역. 미무 했으니까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찍이 여유롭지 않은 것이 없다라니까 뭐야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미상무 하면은 일찍이 뭐만 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일찌감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임살 하죠. 그리고 생인유정 하고요. 부적외야 두려운 것을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소렴자 끓이는 것은 양신이 충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개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진 이건 합의됐고요. 이 신금이 충인을 하는데 목이 너무 강해서 금이 부서진다 라고 하죠. 목다 금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임수가 설금생목함으로써 반기는데 운이 어떻게 돼요? 병호운으로 해서 좋겠죠. 그 이유 뭐예요? 겁재가 신금의 재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겁재가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보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등과까지 하네요. 장학생이 돼서 정미운에 학거 임수하네요. 그리고 3번씩이나 달려가요. 춘이 불척 3번씩이나 과거를 쳤지만
떨어졌어요. 붙지를 못했죠. 무신. 무신의 극과 임수. 임수를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편관을 쓰는 거예요. 편관. 상충인목. 세 개가 인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인목을 건드리니 충하니 이 결과적으로 사어도 길에서 죽었다. 차조는 임수가 곧 간목의 원신인데 원신으로서 불가상 절대 결론적으로 상하면 안 된다. 임수가 상하면 안 돼요. 불가상. 임수가 상처를 받으면 간목은 외롭다. 필고래요. 무릇 독살 용인자 홀로 살을 쓰겠다고 하면서 인성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살인상생이 되면 가장 꺼리는 게 제살 살을 제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내려보고 요 천간을 봅시다. 요게 살인상생이라고 했잖아요. 살인상생 편인격의 편관용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목체 금토용에 불가기 때문에 금토를 뺀 뭐죠? 화, 목, 수를 쓴다. 그런데 목수를 쓰는 용신이다 라는 것이죠. 화까지 써요. 왜냐면 이 화대운에 신금을 쳐갖고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관을 쓰는 사주다. 그렇죠. 이 명조는 임철조식 중화용신격에 의한 경명은 관인상생격이에요. 살인상생격이에요. 관인이 살아요. 살로 바꿀게요. 살인상생격이다. 살인상생격이다. 즉 연간의 편관과 일간의 사이에 인성이 있어 관생인 살생인 인생화한 것이다. 관은 아니죠. 어두워서 삼자의 연생구조 중에 발원지인 관성의 그걸 받으면 용신격이 깨지는 파격이다. 결론적으로 이 명조는 용신은 인성인 목성이고 그 목성을 돕는 수성이 용신격의 인비격이 된다. 인비격? 아니죠. 인비격으로 봤나요? 지수법칙의 연용식격은 인비격이 된다. 이거는 지읍겠습니다. 옛날에 강조한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자평진자는 제가 지금 없앴습니다. 편인격이에요. 식신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례 명제 39번을 볼게요. 네, 이렇게 되죠. 화용신으로 봤네. 목체, 목화용이에요. 목체, 그러니까 목체 금토용 불가. 그래서 이때까지 좋은 거죠. 무신대운이 제일 어려운 거죠. 뭐 그래도 무토대운이야 그래도 임수를 극하는군요. 임수를 극하고 간목이 저걸 못 막을까요? 막을 것 같은데요. 식신이 편인이 들어오면 식신이 막아줘요. 신금이 문제죠. 신금이 인신충, 3층을 해서 죽은 거죠. 그러면 저 편인은 식신 들어오면 바로 막아버려요. 이때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올해 나이스 브라운 한창 잘 나갈 때네요. 네. 근데 한 40, 한 둘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서주가. 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또 천합집, 천간과 지지가 합의되는 경우가 있죠. 정해, 무자, 가모 이런 것이 이제 천합인데 지왕희정, 지지가 왕하면서 반기는 것은 고요합니다라는 것이죠. 용사주도 사례명절 두 개예요. 쭉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원문을 쭉 복습 삼아 하고요. 천간지지의 총론이니까 계속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오늘 마치겠습니다.